5월 6일 금요일 저는 주돈입니다. 오늘 증시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가지고 우리 증시도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견조했다. 하단에서 멈춰섰다. 제가 어제 미국이 특히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다른 지표들이 따라가질 않는다. 지금의 상승에 미국이 연준의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하 발표를 하고 나서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상승에 다른 지표들, 뭐 미국 10년물 국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변동이 거진 없었다. 그래서 위험하다. 어제 어린이날이라서 하루 쉰 게 우리한테는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냥 미국이 흘러내렸죠. 쭉쭉쭉. 우리 증시는 그래도 하루 쉬고 나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을까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질 않아도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신흥국 증시다. 그러면 신흥국 증시의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포고요. 월요일쯤 돼가지고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지. 근데 지금 하방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확연하고 있습니다. 확연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 문제가 심각해요.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얘기죠. 터키 물가 상승률이 70%에 육박한다. 근데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은 금리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죠? 거꾸로 가고 있죠. 환율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는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영국도 기준금리로 올랐다. 근데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죠. 파운드화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이 환율 가지고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환율이 불안한 거는요, 전 세계가 다 불안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불안하죠. 뭐 중국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환율 문제는 이 파생 쪽 문제는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환율은, 좀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1240원 미만으로 내려와야지 그나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1270원을 뚫었죠. 그죠. 미국은 계속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지금 EU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신빙성 있는 기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가야죠. 그리고 5월 9일 날 러시아 전승절을 기해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러시아를 압박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러시아 원유, 가스 이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지금 당장 끝내야 될까?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 항이 막히면서 무역 그리고 운송 그죠? 물류 이런 게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떠한 공격 수단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원재재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을 안 하고 하면서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러시아 환율 있잖아요. 루브라. 그 환율을 한번 보면 지금 러시아가 진짜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러시아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과거보다 더 낮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좀 있겠죠. 러시아 같은 게 경제 제재 때문에 수입은 못하고 수출은 가스라든지 원유에서 수출하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죠? 환율은 쭉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뭐 그렇게 러시아가 파산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러시아 지금 파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루브라로 결제를 해라 했더니 진짜 루브라로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 과거 같았으면 진짜 전쟁이 미국이 전쟁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죠?
미국이 장기전을 준비한다. 이게 굉장히 한 2달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되려 인플레라는 공격 수단으로 미국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는 장기전을 원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월 9일, 그러니까 5월 초겠죠. 5월 둘째 주까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그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장기전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 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언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식을 한다. 그죠? 어디에 투자를 한다. 돈이 관련돼 있다. 경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뉴스, 한쪽에 치우쳐지는 그런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표를 보는 게 맞죠.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러시아 루브라 환율만 보면 돼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란밖에 없어요. 이란에 계속 구애를 해가지고 이란의 원유를 좀 갖다 쓰려고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냐? 바로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어떻게 이 제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현상인지 이란을 만약 그 핵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란에 이제 군대 있잖아요. 혁명 수비군인가요? 혁명 수비대? 이런 강력한 군대를 제재를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핵 협상을 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 있죠.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이집트. 그죠? 이 사람들이 반이란 온건연대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게 바로 이란 핵 협상을 할 때 바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그 원유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지금 원유가 생산이 되고 있죠. 이란하고 그 핵 협상을 한다 그랬을 때 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석 달 전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는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증산을 했는데 어제 증산했는데 43만 배럴. 그죠? 그거 뭐 누구 코에 붙입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러시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500만 배럴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300만 배럴 정도의 양이 나올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UAE죠. 이 나라가 대략 200에서 300만 배럴 정도 더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오펙에서 증산을 조금 더 하고 그죠? 이란의 기름을 갖다 쓴다 그러면요. 러시아 원유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맥힌 거죠.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동안에 미국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중동에서 거짓말도 많이 했고.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랬다. 그리고 미 국방부가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죠? 그 일본의 특사라 그래야 되나? 일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갔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가서 뭘 한 건가요, 도대체? 굳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사이가 어땠는지 뻔히 알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뻔히 알면서 굳이 미국도 아니고 일본에 뭘 얻어왔나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코드라든지 뭐 사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 불안했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죠? 사드 추가 배치한다고 하면 중국이 분명히 싫어할 거고 코드 가입한다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죠? 호주꼴 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코드 얘기도 하고 사드 얘기도 우리 입에서 스스로 하는 지금의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죠. 당선자죠.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인수위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에 추가 사드 계획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코드요. 우리가 떠들 필요 없어요. 가입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싫어요. 일본도 싫어하고 인도도 싫어하고 호주도 싫어해요. 자기들끼리만 해먹고 싶은 게 바로 코드인데 굳이 이거를 그래서 중국이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이 한마디 했죠. 한국 이웃 적대하면 우크라처럼 될 수도. 그죠? 중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쓰질 않고 그냥 약간 빗대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좋은 친구다라는 그런 어떠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였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조금 나오죠. 중국의 막말. 그죠? 중국 언론인의 막말. 사실 이게 뭐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강도는 점점 강해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는지 어떠한 행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중국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근데 굳이 미국하고 일본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얘기하고 쿼드, 사드 이런 얘기나 해대고 있으니 그죠? 어, 저는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랬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요, 오펙 단합도 범죄다. 제재 법안을 만지작한다. 그죠? 근데 이거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죠?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이 뭐 오펙 단합도 범죄다. 이 법안을 만지작거리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 괜히 사우디라든지, 그 유럽, 석유 나오는 국가들한테 더 밉보일 수가 있는 행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요, 저기 미국 땅에다가 셰일가스, 시추공을 계속 박으면 돼요. 근데 자기들은 안 박잖아요.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셰일가스 업체가 이런 그 걱정거리가 있대요. 더 이상 증설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도 있지만 또 하나가 과연 계속해서 100불이 유지가 될 것이냐. 기름값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경기가 좋으면 몰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원유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와가지고 증설을 했다. 그때 가가지고 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요,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를 천명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상해 지수가 많이 내려갔다. 그죠? 근데 중국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올림픽 9월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무기한 연기. 그러면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씨, 곧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 중국은 9월까지도 코로나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예. 이거에 목매이지 않겠다. 중국은 지금 아시안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중국 경제. 그죠? 근데 중국 경제를 살려고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로 코로나.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요. 그 전 세계가 다 코로나가 확 확산돼 와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오미크론에 걸리고 나서 이게 잦아들더라. 자연적으로 사그라들더라. 그래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은요 14억 인구입니다. 거기서 5억 명이 코로나에 걸려버린다 그러면 그 의료 인프라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죠?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길바닥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얘기를 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위생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관념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안 좋아요. 중국이. 음. 그런 상태에서 전파도 많이 될 거고 더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올 건데 제로 코로나? 어쩔 수 없죠. 봉쇄 이것만이 답이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았으면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 중국의 어떠한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컸어라는 거를 어필하는 그런 어떠한 행사는 기필코 하고 그랬는데 근데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벌써 4월 달 5, 6, 7, 8, 9,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연기를 한다 신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코로나는 9월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경기는 작살이 날 것이다. 이게 시작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요. 다음 주에 가서는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버리지보다는 곧버스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곧버스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어, 그 중국 최고 지도부가 방역 풀면 대량 사망, 제로 코로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방역을 풀어버리면 진짜 많은 사람이 죽어날 수 있다. 의료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이 설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나마 전저에 딱 걸려 있죠. 그죠? 여기 전저에 그나마. 그래서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아니면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샀어요. 월요일날 보고 살려고요. 그죠? 만약에 요게 무너져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그러면 전저가 여기거든요. 이거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2600포인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2640포인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2600포인트가 무너진다. 근데 이 무너지는 거는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상해가 어느 정도 봉쇄가 풀려가지고 물류라든지 이렇게 원활히 된다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인공위성 사진을 찍었는데 그 상해로 들어가려는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 그 물류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단시간 내에는. 그러니까 벌써 아시안 게임까지 포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600포인트가 무너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에 2600포인트까지 오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심리적 지지선이 이제 아니에요. 여기에 매물대 다 사그라졌다고 보면 돼요. 저는. 이 밑에 매물대는 이제 없어요. 개미도 안 사고 외국인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기관도 안 사고. 산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장은 많이 힘들다. 그리고 호재가 있어서 상승보다는 악재에 민감해지는 하락이 더 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버스를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나스닥도 그죠. 마지노선 그냥 무너져 버렸죠. 오늘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면요. 끝이죠. 게임 쉣. 그죠? 이거는 다시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저항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 다시 양봉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요. 그냥 여기 뭐 한 이쯤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상승은 힘들다. 그게 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죠. 무너진 거. 여기서 계속 매물대가 쌓여있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없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 힘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이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S&P 500 주봉도 이제 무너지죠. 주봉도. 그죠? 주봉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봉. 내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상승을 못 한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죠. 주봉 무너지고 다음 주에 음봉 나온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이 마지노선, 이 라인은 절대 뚫을 수 없는 라인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한번 이거 그려보죠. 아이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다음 주에. 그죠? 못 올라가요. 근데 이것만 문제냐? 월봉도 문제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글씨가 그림이 이렇게 음봉이 생겼다. 못 올라가죠. 그렇다.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차트도 안 좋고 뉴스도 안 좋고 중국도 이 박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오늘은 외국인이 대략 4,7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3,0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안 좋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환율. 어제 제가 그랬죠. 환율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1240원 미만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죠? 환율이 전혀 빠지질 않고 있다. 이게 그냥 환율이 쭉 빠져가지고 1240이 딱 여기에 찍혔으면 땡큐. 그럼 미국 상승 인정. 근데 아니죠. 그리고 달러 지수도 이게 100. 이 언저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인정. 점점 막 떨어져요. 막 99, 막 이런 죠 인정. 그죠? 그러면 상승. 경기 아직 죽지 않았어. 그죠? 위안화. 이거야 뭐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10년물 국채. 이게 막 2.8 이렇게 내려오면서 밑으로 쭉쭉쭉 조금씩 빠지는 느낌. 얘도 막 2.5 이렇게 되면서 쭉쭉쭉 빠지는 느낌. 같이 빠지는 느낌. 그러면 인정.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이상하다. 어제 우리 장이 안 열린 거는 다행이었다. 만약에 어제 장이 열렸으면요, 우리 개미들 어저께 엄청 물렸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빠지면 또 마음 아파했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졌다. 다들 아시죠? 중국은 더 많이 빠졌다. 대만도 빠지고 호주도 빠지고 니케이는 올라갔다. 그죠? 일본은 올라갔다. 그러면 일본 환율을 봐야겠죠? 130엔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갈 것이다. 왜? 러시아가 원자재 수출을 막았죠.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나라들, 내 편이 아닌 나라들한테는 수출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유연탄이에요, 유연탄. 그래가지고 이게 참 유연탄이 이게 이제 그 시멘트에 들어가는데, 유연탄이 이제 러시아 유연탄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 호주 유연탄을 갖다 쓰면 이게 너무 멀고 이게 또 안 맞는다 그러는데, 큰일입니다. 뭐, 그랬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재 수출을 안 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변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이 작살이 났다. 그죠? 나스닥 5%, S&P 3.5%, 다우 3.12%. 그죠? 그랬다. 현재 시간이, 아니죠. 이게 5시 한 10분, 5시 07분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유럽은 대략 약보합. 약보합? 약보합은 아니죠. 좀 하락세. 그리고 어저께 그나마 괜찮았던 게 이 두 놈이 괜찮았죠. 제가 빠져도 얘 두 놈은 안 빠져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이 있던 거예요. GM하고 페덱스가 그나마 덜 빠졌다. 누구보다? 얘네들보다. 얘도 좀 안 빠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거는 솔직히 성장주라고 할 수 없죠. 애플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요 두 놈이 빠진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얘 이 두 놈은 밑에 두 놈은 이 두 놈보다 위에 놈보다 덜 빠졌다. 요거는 다행.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만약에 다시 반등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저 이제 다음 주에 투자 방법을 요 마지막 라인 있잖아요. 요 마지막 라인 요 기준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가지고 다음 주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이거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상승을 해서 따라간다 그러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적어도 3천억 정도는 사들이면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개미들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레버리지로 따라간다. 그죠? 근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오늘도 나스닥이 안 좋았다. 가지고 무너졌다. 그렇다 그러면 1차 고퍼스 투입. 그리고 마지노선은 요 라인을 정하면 되겠죠. 이 라인을. 그죠? 그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